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전화하려다가 왠지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은 적, 나중에 하지 뭐, 하고 그 나중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된 적.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나중에가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를 가르쳐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정수 씨 79세,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딸 미영이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운동회도 못 갔습니다. 졸업식도 못 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중에 더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3년을 혼자 버티다 결국 요양원에 들어왔어요. 딸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매주 올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처음엔 매주 왔습니다. 그 다음엔 격주,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두 달째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오후 4시 복도 창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혹시 미영이가 내리지 않을까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거부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영이는 나쁜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하는 그 시간 동안 미영이는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이 모습 보이기 싫어서 좋은 소식 들고 가려고 혼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사랑하는데 다들 표현을 못해서 다들 혼자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9세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이 말을 꺼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오후 4시가 되면 한정수 씨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복도 끝,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가 의자. 자리가 좁고 등받이가 딱딱해도 그는 그 의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늘은 미영이가 올까 싶어서 요양원에 들어온 지 벌써 2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미영이가 매주 왔어요. 식혜를 사들고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격주가 됐고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지금은 2달째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은 미역국이에요. 들어가서 드셔야죠. 조금만 더 있다가. 내일 오시면 어떡해요? 감기 드시면. 괜찮아. 나 춥지 않아. 정수의 목소리는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1994년 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어요. 아내가 전날 밤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일 운동회야. 미영이가 아빠 꼭 와달래요. 달리기 나온대요. 알았어. 가볼게. 하지만 그날 아침 라인장이 불렀습니다. 불량품이 나왔다고, 라인을 세울 수 없다고. 정수는 핸드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날 내내 기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날 미영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는 걸 정수는 20년이 지나서야 들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에서 정수는 밥을 반쯤 남겼습니다. 현숙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버스를 눈으로 끝까지 쫓았습니다. 미영아, 아직 기다린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아내 생각을 했어요. 여보, 미영이 뭐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어요.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요양원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는 날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 앞에는 하나둘 도시락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잡채, 손녀가 싸온 김밥, 정수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님은 안 오셨어요? 응, 바쁜가 봐. 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현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현숙은 조용히 주방에 가서 따뜻한 밥과 미역국, 계란말이를 작은 그릇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만들었어요. 왜 이래요? 이런 거 안 해도 돼. 드세요. 오늘따라 계란말이 잘 됐거든요. 계란말이를 보는 순간 정수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이 10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아버지 도시락을 싸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내가 도시락 쌀게요. 계란말이 할 줄 알아요. 그래? 아빠가 먹어봐야지. 미영이 혼자서 계란 3개를 깨고 간장을 넣고 열심히 말았어요. 끝이 조금 터지고 모양이 삐뚤었지만 정수는 공장에서 그 도시락을 다 비웠습니다.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도시락이 공장에서 제일 맛있었어. 미영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수가 평생 본 가장 예쁜 장면이었습니다. 정수는 현숙이 가져다 준 계란말이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내 계란말이가 더 맛있었는데. 원장 김상호가 정수를 불렀습니다. 정수 어르신, 따님한테 연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최근에 통화하셨어요? 2달쯤 됐나? 전화를 안 받아.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원장님, 걱정 말라고 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번엔 시점이 바뀝니다. 아버지가 창가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미영은 주방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청구서 더미를 들여다보며 남편 준호의 사업이 무너진 건 1년 반 전이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생겼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됐어요. 집 한 채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전세 계약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양원비가 이번 달도 밀렸다. 어떻게 하지? 그때 안방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야윈 얼굴, 힘없는 걸음. 아직도 안 자? 응,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미영아, 나 때문에 아버님, 요양원도 힘들어진 거 알아.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면 돼. 미영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그 웃음이 사라졌어요. 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지금 전화하면 목소리 들으면 울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서 좋은 소식 들고 갈게요. 조금만요. 며칠 뒤 미영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가슴에 무언가 만져졌어요. 바빠서 미뤘습니다. 무서워서 미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의사가 화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을 잡아야 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지를 받은 날 밤, 미영은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미영이 초등학생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저 많이 무서워요. 지금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은 못하겠어요.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제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원장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정수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따님한테 연락이 닿았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곳 비용을 계속 내기가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요? 시에서 운영하는 기초 요양원으로 이전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비용이 많이 낮아서 부담이 덜 하실 테니. 정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원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수의 방은 원래도 작았습니다. 이불 하나, 옷 몇 벌, 아내의 사진, 그리고 미영이 어릴 때 그린 그림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현숙이 짐을 싸는 걸 도왔습니다. 어르신, 거기도 제가 가끔 방문할게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도 잘 지낼게. 어르신, 현숙 씨, 나 여기서 2년 잘 지냈어. 고마웠어.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새 요양원은 건물이 낡았습니다. 복도에 기름 냄새가 났고 창문이 작았어요. 정수는 배정받은 4인실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어르신이 이미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자기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엔 주차장이 보였어요. 아무도 기다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수는 창가 쪽으로 침대를 조금 당겼습니다. 혹시나 미영이가 오면 보일 수 있도록. 정수가 밥을 안 먹기 시작한 건 이전한 지 2달째였습니다. 처음엔 반그릇, 그 다음엔 몇 숟갈,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쟁반을 그냥 내보냈어요. 어르신, 드셔야 해요. 기력이 없으시면 더 힘드세요. 배가 없어. 그래도 조금만요. 됐어. 약도 거부했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손으로 쓸어버리듯 밀어냈어요. 원장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는 계속 끊겼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얼룩이 있었어요. 오래된 물 자국 같은 것. 정수는 그 얼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많이 힘들어. 미영이한테 화가 났다가, 걱정이 됐다가, 그냥 이러다 죽으면 되는구나 싶다가, 그게 다야.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는 게 없어.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하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76살에 뇌졸중이 온 뒤에도 울지 않았는데,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울지 않았는데, 요양원에 홀로 들어오던 날도 울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니면 이유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 식사를 안 하시면 저희가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병원은 안 가도 돼. 가족분들께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났어요. 요양보호사가 문을 빠르게 열었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오셨어요.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미영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이 전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달이 넘었어요. 이 얼굴을 기다린 게 왔어. 둘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미영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리고 미영이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제가 그동안 못 온 게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에요. 정수는 미영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 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정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작년 가을에요.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아버지한테 이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이 그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망하는 동안, 자신이 밥을 굶는 동안 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연락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때 미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정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얇아진 머리카락을, 파랗게 뜬 손등의 핏줄을, 그리고 처음으로 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영아. 아이고, 미영아.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 안에 미안함, 걱정, 그리움, 자책, 사랑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밥상을 내려놓으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안 드셨고 그제도 안 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요양보호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르신, 드세요. 천천히요. 응. 오늘 밥은 미영이한테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생긴 밥이었습니다. 미영이 가져다 준 작은 메모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면회 때 몰래 놓고 간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 꼭 나을게요. 그때 아버지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 밥 잘 드세요. 약도 챙겨 드세요. 딸 미영이가. 정수는 그 메모를 4번 읽었습니다. 접어서 아내 사진 옆에 세워뒀어요. 그래. 기다린다. 이번엔 진짜로 기다린다. 며칠 뒤 현숙이 찾아왔습니다. 전 요양원에서 쉬는 날에 버스를 타고 온 것이었어요.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전보다 나아 보여요. 미영이 왔다 갔어요. 그래요? 잘 됐다. 현숙 씨, 나 이제 밥 먹어요. 약도 먹고. 현숙이 눈을 비볐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왜 울어요? 고마워요. 현숙 씨. 그동안 신경 써줘서. 2달 뒤 미영이 이번엔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준호는 정수 앞에 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수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눈 아래 다크서클, 미영이를 옆에서 지켜왔을 남자. 앉아요. 아버님, 앉으라고. 셋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내가 사위한테 잘 못해줬어요. 결혼할 때 집도 못해주고 뭘 해준 게 없었어요. 미영이 잘 부탁한다고만 했지. 아버님, 무슨 말씀을? 사람이 넘어질 수 있지. 다시 일어나면 돼. 나는 평생 공장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했어. 그게 사는 거야. 준호가 울었습니다.
남자가 어른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소리가 면회실에 조용히 퍼졌어요. 미영이 준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순간 부서졌던 가족이 조금씩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미영은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미영 씨, 이번 검사 결과 재발 소견이 없습니다. 경과 관찰이 필요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영은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복도 바닥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놀라서 다가왔지만 미영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미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 요양원 창가가 자기 자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정수가 돌아봤습니다. 미영의 눈이 빨갰어요.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나았어요. 아버지. 완치래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릎이 아프지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딸을 안았습니다. 평생 먼저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도 결혼할 때도 정수는 안아주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됐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미영아, 아버지, 나 이제 자주 올게요. 진짜로. 응. 아버지도 여기서 잘 기다릴게. 미영이 이번엔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계란말이, 잡채, 정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둘이 마당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맛있어요? 응. 맛있어. 아까는 뭘 그렇게 보셨어요? 응. 아, 저기 버스. 마당 담장 너머로 시내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내가 평생 저 버스 같은 거 몰았잖아.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그때 너 자는 거 보고 나갔는데. 알아요, 아버지. 나 기억해요. 현관문 닫는 소리. 기억해? 매일 들었는걸요. 새벽에 그 소리 들으면 아빠 또 가셨구나 하고 다시 잤어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아, 응. 아버지가 한 번도 못한 말이 있어. 무슨 말요? 정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미영이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아버지 걱정할까봐 혼자 아프면서 버텼잖아. 그거 고마워. 그리고 잘했어. 미영이 울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여름 햇살 아래서,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 기계를 잡아온 손이니까요. 그런데 그 손이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그해 가을, 미영 부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근처였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미영은 도시락을 들고 요양원 마당으로 옵니다. 정수는 여전히 창가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은 다릅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두근거리는 기다림입니다. 문이 열리면 미영이 웃으며 들어올 테니까. 가끔은 아내 생각도 납니다. 그럴 때 정수는 중얼거려요. 여보, 미영이 잘 살아. 씩씩하게 살고 있어. 나도 잘 있어. 조금 더 있다가 갈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새벽에 현관문을 조용히 닫는 사람들. 그 소리가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셨네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새벽에 조용히 현관문을 닫는 사람,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놓고 가는 사람, 걱정된다는 말 대신 밤새 전화기를 손에 쥐고 누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표현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수 씨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미영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운동회 날 혼자 달리기에서 1등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을 때, 매 순간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어떻게 꺼내는지 몰라서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삼키고 삼키다가 79세 요양원 마당에서 겨우 꺼냈습니다. 늦었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가요? 바빠서, 미안해서, 어색해서 전화 한 통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들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셨다면 그게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드세요.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무슨 거창한 말이 필요 없어요. 잘 지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를 부모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가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정수 씨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당신의 자녀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연락이 없다고 잊은 게 아닙니다. 각자의 싸움터에서 버티느라 그런 겁니다. 미영이처럼 걱정을 끼칠까봐 좋은 소식이 생기면 가려고 혼자 버티는 중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말할 걸. 그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때 전화 한 통 할 걸.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부모님께, 자녀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아직 화해하지 못한 형제에게 꼭 멋진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닫힌 밥상을 다시 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꺼두었던 불을 다시 켜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보았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아직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따뜻함을 오늘 한 사람에게만 전해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부모님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모든 자녀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